70년대에 이르면 또 하나의 새로운 음악의 탄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한 번 열광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힙합입니다. 힙합. 난 알아요 입안에 흐르고 흐르는 우리는 타이거 너만 차원의 타이거 너의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금까지도 굉장한 팬덤을 이끌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힙합.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힙합이 탄생한 곳이 뉴욕인 건 알았는데 브롱크스에서 시작됐다는 건 또 새롭네요. 좀 생소해요 사실 브롱크스는.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이 브롱코스는 흑인들의 개토라고 불리면서 당시 뉴욕 최악의 빈민가로 악명이 높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실 처음부터 빈민가는 아니었어요. 뉴욕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곳이 아무래도 화려한 빌딩 숲이 있는 맨하튼. 맨해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브롱크스가 나옵니다. 붙어 있는데. 네. 원래 이곳이 맨해튼에 이제 아무래도 상업지구도 많고 일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맨해튼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살던 일종의 배드타운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도시 개발의 일환으로서 교외 쪽에 단독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브롱크스를 비롯한 이 도심에 살던 백인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브롱크스는 정작 흑인들을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출신의 히스패닉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1963년에는 이곳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겨요. 이게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도시 안의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을 뜻하는데 일단은 도로가 생기면서 소음, 먼지 이런 공기 오염도 심해지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상권이 단절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자기 집에 불을 질러요. 이제 집값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 화재를 통한 보험금이라도 타려는 어머, 술책이었습니다. 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아, 저렇게 태운다고? 정말 당시에 화염에 휩싸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불타는 브롱크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머, 와. 이때 70년대만 이 브롱크스에서 무려 30만 채 이상의 주택이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와 어떻게? 사회 빈곤층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일로 사실은 브롱크스라는 동네가 더욱 슬럼화가 됐어요. 그러겠네. 네, 더욱 슬럼화가 됐어요. 와. 살벌해서 못 살겠다 진짜 여기. 그러다가 급기야 다양한 갱단들이 활동하는 그런 갱단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브롱크스라는 게 정말 무법지대였죠. 이 불에 탄 도시를 배경으로 갱단원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자신들만의 또 구역 싸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이 1971년에 브롱크스에만 약 85개의 갱단이 있었다 그래요. 어우. 그냥 갱단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한쪽에선 방화, 한쪽에선 범죄가 잇따르던 브롱크스의 삶, 그야말로 이제 절망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사이렌 소리만 가득했던 이 범죄 도시에 예상치 못했던 일종의 평화의 목소리죠. 흘러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뭐야? 갑자기? 약간 마피아 위원회처럼 뭘 만들었나 봐. Wow, this is what we're seeking, man. That's what this meeting is for, man. For peace among each other. You took away one of our brothers' lives, man. You don't want us to become a gang again, right? Because I know you, right? Don't I know you? The thing is, we're not a gang anymore. We're an organization. We want to help black and Puerto Ricans to live in a better environment.
When we have static, man, we settle out among ourselves, man. Because like, wow, we got to live in this district. The whitey don't come down here, man, and live in the fucked up houses, man. The whitey don't come down here, man, and have all the fucked up fucking no heat in the fucking winter time. You understand? We do, Jack. So therefore, like, wow, we got to make it a better place to live. You understand? 1971년 브롱크스에 있던 갱단들이 평화 협정을 맺는 모습. 오. 오, 쿨해, 쿨해. 와 좋다. 해피엔드야. 하지만 일단 가난했기 때문에 딱히 뭐 즐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거리로 나와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면서 자신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오. 그게 바로 블록 파티입니다. 블록 파티? 뭐 때로는 농구장에서 어디 뒷 공터 같은 데서 이제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초적인 장비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음악을 틀고 놀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브롱크스 곳곳에서 이런 식의 블록 파티가 벌어지던 이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힙합은 다른 장르랑 달리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처음 시작됐는지가 비교적 명확한 음악입니다. 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힙합이라는 장르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을 알 수 있는데요. 창시자가 바로? 있어요? 네, 자메이카 출신의 DJ 쿨 허크입니다. 어머. 이제 힙합의 시작을 보통 쿨 허크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이제 그 이유는 1973년 8월 11일 브롱크스의 한 블록 파티에서 그가 선보였던 아주 독창적인 디제잉 스타일 때문입니다. 아. 근데 쿨 허크가 이때 최초로 동일한 레코드판 2장을 이용해서 같은 노래에서 이 반주만 나오는 일명 브레이크 구간을 이어서 틀게 됩니다. 와. 이 기술을 이제 메리고라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전에는 그냥 LP 플레이어가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그냥 LP 하나 올려놓고 틀었어요. 그러면 시작하고 끝이 있잖아요. LP 꺼내고 가는 동안에는 다 사람들 멀뚱멀뚱 있다가 다시 또 노래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허크 형이 휘판 2장을 가지고 그 구간만 계속해서 섞어서 튼 거예요. 이쪽에서 틀고 이쪽에서 틀고 루프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간주 부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춤꾼들이 춤 실력을 또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에 맞춰 춤을 춘다고 해서 브레이크 보이라고 불렸고요. 자, 앞 글자를 한번 따보면 브레이크의 B, 보이의 보이를 해서 비보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보이구나. 그게. 네. 그럼 이 당시 70년대 춤꾼들이 실력이 과연 어땠을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와, 궁금하다. 당시 이제 춤꾼들이 이 브레이크 구간이 나올 때 아주 현란한 기술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격렬한 그런 춤을 췄고요. 오,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진짜 씨. 그냥 아. 그 타고나는 건가 봐. 어머. 와, 신기해. 근데 옛날에 진짜 장난 아니에요. 대단해요. 이제 이들이 팀을 만들어서 거리를 무대 삼아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다른 무리들과 댄스 대결을 하는 일종의 문화가 생기게 돼요. 이로 인해서 비보의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배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힙합이 태동했을 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디제잉이 중심이 됐거든요. 이 디제이들이 브레이크의 구간을 이렇게 틀 때 사람들의 흥을 조금 더 돋구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to the beat, Joe. 네, 이게 비트에 맞춰서라는 말이고요. And you don't stop. 이게 춤을 멈추지 마. 뭐 잘 아시죠? 이게 예전에 올드스쿨 랩을 들으면은 이 말이 거의 계속 나와요. 아, Yes, yes, y'all, and you don't stop. Freak, freak, y'all, and you don't. If you really, really came to party, then let me hear everybody say, we came to party. We came to party. Everybody put your hands together like this. Come on, clap. Yeah. Let me hear you clap. Everybody clap. 그리고 또 하나. Funky beat. 당시 브롱크스에서 유행했던 저항 문화 중 하나인 이건 역시 힙합의 시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항문화? 바로 이 건물의 벽이나 이제 시설물들에 그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용해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이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비리. 이게 1980년대 그 지하철의 모습이죠. 제도권에서 그런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장비들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이 스프레이 페인트와 이미 존재하는 시설물만으로 예술성을 뽐내기 시작했던 거죠. At the starting of the week, at Summit Talks, you'll hear them speak. It's only Monday. Negotiations breaking down. See those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차별과 뭐 각종 경제적인 낙후적인 그런 환경들로 인해서 이제 빈민가로 사실상 전락한 브롱크스에서 이렇게 디제잉, 그리고 비보잉, 엠싱, 그리고 그래피티를 기본으로 삼은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힙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힙합이 음악만 뜻하는 게 아니라 저런 그림 같은 예술이라든지 뭐 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네요. 네, 힙합은 이제 일종의 총체적인 문화입니다. 하나의 하위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스테파니 씨, 힙합이라는 이 말 언제 생기게 된 건지 아세요? 힙합이란 말은 엉덩이를 흔들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네, 네, 힙을. 네, 킵 카우보이 위긴즈라는 MC가 군대에 가는 친구를 놀리려고 걸어갈 때 힙합 외치겠네 라는 말장난을 했고 이걸 최초의 힙합 앨범 슈거 힐 갱의 래퍼스 나이트에서 The Sugar Hill Gang. 가사로 쓰면서 힙합이라는 이름을 널리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Now what you hear The is not Sugar Hill Gang. 아까 뭐 You Don't Stop 같은 말 이런 것들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방식으로 떼성한 것이 이제 슈거힐갱의 래퍼스 딜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래 힙합은 녹음된 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거리에서 했었던 일종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만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상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You don't stop, rock the rhythm that'll make your body rock. Well, so far you heard my voice, but I brought two friends along. And next on the mic is my man Hank. Come on, Hank, sing that song. Check it out. When I'm imp the dimp, the ladies pimp. 이후 이제 힙합이 또 한 번 주목받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본 일종의 좀 흥겨운 파티 음악, 이것에 지나지 않았던 힙합이 흑인 사회의 현실, 그 냉혹한 현실을 처음으로 랩으로서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대표적인 곡이 있어요. 네, 힙합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곡으로 꼽히는 곡 중 하나인데요. 바로 Grandmaster Flash and the Furious Five가 발표한 제목도 시의적절한 The Message라는 곡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But then you wind up dropping out of high school. Now you're unemployed, all non-void, walking around like your pretty boy Floyd. Turned stick-up kid, but look what you done did. Got sent up for an 8-year bid. Now you're looking abused and served like hell. Till one day you was found hung dead in a cell. It was plain to see that your life was lost. You was cold and your body swung back and forth. But now your eyes sing the sad, sad song of how you live so fast and die so young. So don't push me, cause I'm close to. 우와, 가사가 충격적인데요? 맞아요. 초기 힙합이라 그래서 초보적인 내용일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투적이에요. 전투적이죠. 번호들이 세. 그야말로 흑인 빈민가의 리얼리티죠. 피폐한 실상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낸 곡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뭐 만연한 범죄, 아주 열악한 교육 환경,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빈곤에서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웠던 일종의 사회적 불균형,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사로 옮겨서 그 음악에 메시지를 담기 시작한 거죠. 그 사회 문제를 음악에 녹여내기 시작한 거네요. 네, 사회 고발적인 가사를 이제 시처럼 계속 이렇게 읊는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포에트리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회에서 억압당했던 얘기들을 라임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풀어놓는 거죠. English that I speak so eloquently before you now is not my first language, no. My grandmother never used such diction when she spoke me up in the welfare line amongst the other dwellers. And when she called down to me from the project window for dinner, no, we spoke almost southern fried English. 이렇게 이제 저항의 메시지를 담은 힙합이 브롱크스를 중심으로 미국 동부 쪽에서 이제 인기를 넓혀가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던 1981년 8월 힙합을 미국 전역에 퍼뜨리는 그야말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10년대. 뮤직 텔레비전이라는 뜻의 MTV가 개국합니다. 오? MTV. 이 이로써 미 전역에 사실 24시간 동안 뮤직비디오가 송출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서 힙합 문화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대중매체 힘을 빌어서. 네. 자, 그럼 이 시기 MTV 시대에 등장했던 최초의 랩 그룹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80년대 미국 힙합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손꼽혔던 런 DMC. 런 DMC. 네. 이 런 DMC는요, 락박스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로 MTV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표본이었죠. 표본. 이게 런 DMC의 영향력을 말하자면 음악을 뛰어넘어요. 음악을 뛰어넘어서 이제 듣는 음악에서 이제 입는 힙합으로까지, 듣는 힙합에서 입는 힙합으로까지 이제 패션을 유행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런 DMC를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들을 사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목걸이. 네, 뭐 또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 모자. 모자. 또 운동. 그렇죠. 네. 요거가 이제 런 DMC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템입니다. 룩도 딱 저게 진짜 네. 그냥 딱 올드스쿨의 기본. 그럼 저런 경우는 저 의류 브랜드랑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뭐 광고 아니에요? 맺고? 광고? 이 런 DMC가 뭐 의도한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이 아디다스의 특정 브랜드, 슈퍼스타를 굉장히 애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이거를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로, 하나의 정체성으로 삼기도 해서 이들의 노래 중에는 또 마이 아디다스라는 노래가 또 따로 있죠. 그게 노래구나. 그래서 그 신발에 대한 애정을 또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우와. 빈민가의 음악이었던 힙합이 이제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주류 음악이 된 거네요. 네, 사실 이제 런 DMC의 성공 이후로는 힙합의 위상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그리고 이 시기에 힙합이 심지어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까지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데요. 1988년 8월부터 방영된 힙합 음악쇼, 미국의 쇼미더머니, Yo MTV Rap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Yo. Yo, MTV Rap.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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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igh.
this Saturday on Yo. MTV 자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이 MTV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이 힙합 문화가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반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동부의 빈민가에서 시작된 힙합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때 또 새로운 스타일의 힙합이 미국 서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하죠. 바로 주류 사회에 대한 반항, 분노를 욕설을 퍼붓듯 내뱉는 갱스터 랩입니다.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갱스터 랩의 선구자로 불리는 NWA입니다. Well, check this out, Singapore. We're about to bring y'all something live from the West Coast. We got two of the pioneers in hip-hop, the cornerstone. 이름이 성깔 있는 흑인들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NWA는 LA의 악명 높은 슬럼가죠. 컴튼에서 탄생한 그룹인데요. 서부에서 왜 갱스터 랩이 특히 발달하게 됐는지 이걸 알려면요. 당시 우리가 이 컴튼이라는 도시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막 불나고 있는 거 아니야? Los Angeles, home to more than 200 black street gangs, battling to corner an expanding, highly profitable drug market. Cheap, potent rock cocaine. Also waging war on the streets of LA County, a special force of 300 cops trying to contain more than 60,000 gang members. 경찰들의 과잉 진압이라든지 특히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가서 검문을 하고 뭐 혹은 구타를 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아니 뭐 저렇게 민간인을 아니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아니 경찰 맞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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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큰 분노심을 불러일으켰네요. 네. 이 컴튼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NWA라는 그룹은 그 이름처럼 이 차별받던 흑인들의 어떤 원통한 심정을 달래주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때로는 협박성이 강한 아주 힙합의 사나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한몫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흑인들을 과잉 진압했던 경찰의 행태를 고발하는 노래인 The Police라는 노래는 가사가 엄청나죠. 아주 노골적이죠. 네. 그런데 이런 직설적인 가사, 태도 같은 것들이 단지 흑인 사회뿐만 아니라 어린 백인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좋아할 만한 게 뭔가 불만이 많잖아요. 그치 그치. 이런 갱스터 힙합이 백인 커뮤니티에서 더 인기를 끌게 된 배경에는 이 컴튼이라는 도시가 중산층이 살던 백인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사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갱스터 힙합이 일종의 그들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창구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NWA 공연에는 정말 백인, 흑인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정말 팬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런 힙합 노래들이 가사가 좀 공격적이고 거친 면이 있잖아요. 네. 좀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 기성세대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이 갱스터 랩의 문화는 정말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죠. 달가워할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결국 이런 우려가 아주 뜻밖의 결과로도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미국 하면 자유의 상징, 모든 게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진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검열, 좀 놀랄 일이긴 하죠. 네. 이 미디어에서는 힙합 가수들이 폭력을 조장한다.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을 비하하는 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 해당 단어가 들어가는 가사를 아예 또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었죠. 다시 이때 음반에 청소년 지도 딱지가 이렇게 붙기도 했었죠. 그렇죠. Parental Advisory라고 이제 줄여서 PA라고 부르는데 미국 음반산업협회가 성적인 표현이라던가 폭력적인 거, 범죄에 관한 것들, 마약에 관한 얘기 이런 부적절한 표현을 담은 내용을 노래에 실으면요 이 딱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19세 미만 청취 불가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전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 딱지가 있는 앨범만 사다 줬거든요. 네, 어머니가 모르고 알고 주신 게 아닌 거죠? 네, 아까 어머니가 이 딱지가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의 조언이 있으면 더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 받은 게 스눕독 앨범 네, 도기 스타일 있잖아요. 도기 스타일? 네. 그 앨범이 제가 처음 선물 받은 앨범이에요, 어머니한테. 이게 언뜻 보면은 부모의 추천 같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학부모 추천 음반. 어쨌든 저런 게 붙음으로써 더 궁금해지고 맞아요. 더 듣고 싶고.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검열을 하게 되니까 이로써 힙합의 인기는 더욱더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앨범이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원래 힙합이라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동부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동부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힙합을 우리 것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지널을 주장하는 동부와 신흥 강자를 주장하는 서부 사이에서 이 미묘한 아주 그 팽팽한 경쟁 기류가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From the depths of the sea, back to the block, Snoop Doggy Dogg, Funky is the doc. Went solo on that ass, but it's still the same. Well, I'm peeping and I'm creeping and I'm creeping. But I damn near got kept, cause my beeper kept beeping. Now it's time for me to make my impression felt. So sit back, relax, and strap on your seatbelt. You've never been on a ride like this before. With a producer who can rap and control the maestro. 투팍의 전설적인 히트곡 캘리포니아라고. 이거 많이 들어봤다. Fresh out of jail, California dreaming. Soon as I step on the scene, I'm hearing hoochie screaming, fiending for money and alcohol, the life of the West Side. Come on, that's just the way it is.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That's just the way it is. Oh yeah. Put it out, all the stores, bet you can shop that. Leave a nigga with a hot hat, frontin' like bad boy ain't got track. Can't nobody take my pride, can't nobody hold me down. Oh no, I got to keep on moving. I made the change from a common thief to up close and personal with Robin Leach. And I'm far from cheap, I smoke skunk with my peeps all day. Spread love, it's the Brooklyn. Jump in the Rover and come over, tell your friends, jump in the GS3. I got the chronic by the tree. I love it when you call me Big Papa. Throw your hands in the air if you's a true player. 네. 뭐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혹시 좋아하셨던 가수나 좋아하는 노래? 저는 스눕. 스눕 역시. 네, 처음 받은 CD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아는 분 있어요? pop데디? pop데디는 알 거예요. 잘 몰라요. 저도 퍼프데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네. pop데디를 너무 충격. PDD.
아니 저희 아빠도 아닌데 모를 수 설마 있지 않나요? 삐? 근데 우리 데디가 아니잖아요. 퍼프 데디잖아요. 아 퍼프네 아빠입니까? 네. 퍼프네 아빠. 아 정말 이렇게 시대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힙합 문화가 절정으로 향하던 이 시기 이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킨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예요 또? 1996년인데요. 랩계의 슈퍼스타로 등극하면서 힙합의 대세로 떠올랐던 투팍. 그가 돌연 총격 사건으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어머. 아, 돌아가셨어요 그때? 일단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디스전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스전으로 사람이 죽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세계적인 래퍼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는 일로 번지게 된 걸까? 이때 이 동서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부추기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해요. 뉴욕의 래퍼인데요. 팀 덕이라는 래퍼가 서부 래퍼들을 디스를 합니다. Let's get right down to the nitty gritty and talk about a old city. Talking about niggas from Compton. They're no comp and they truly ain't stomping. All you that riff from the West Coast, I'll diss and spray your ass like a roach. You think you're cool with your curls and your shades. Come to New York and we'll see who gets robbed. Now you're mad and you're thinking about stomping? Well, I'm from the South Bronx. Oh, Compton! 이런 디스 노래가 발표되니까 서로 이제 양쪽을 비난하기 바빴는데 이제 양쪽 지역에서 양쪽의 대표 선수였던 투팍과 B.I.G를 일종의 라이벌 구도로 만들게 됩니다. 네.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다가 1993년 11월인데요. 이 투팍이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녹음실에서 괴한들이 쏜 총에 맞고 귀중품을 뺏기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He was shot numerous times, at least twice in the head, once in the left arm, once in the thigh, once in the groin. Tupac was taken to Bellevue in critical but stable condition. 근데 투팍이 이제 강도들이 반지와 팔찌는 빼갔으면서 차고 있던 이 고가의 시계에는 손도 안 댄 거를 좀 수상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While I'm in jail, strangers is telling me, yo, you don't know? Biggie Homeboy shot you. I know what I'm doing. I'm destroying them. I'm destroying them. It's on some tip like we set them up. You know what I'm saying? And that's crazy. Who shot ya? Separate the weak from the opsa. Leap hard to creep them Brooklyn streets. One false move, get Swiss cheese up. Clip detect, respect, I demand it. Slip and break the 11th commandment. Thou shalt not with North Sea Papa. Feel 1,000 deaths when I drop ya. 살벌하죠? 네. 어떻습니까? 무서워요. 이렇게 이제 둘의 신경전이 정말 강도를 높여가고 있던 96년 9월 7일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투팍이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서 복싱 경기를 관람한 뒤 그 클럽으로 향하던 중에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해서 총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투팍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범인은 B.I.G다라는 소문도 돌긴 했지만 1997년 3월에 B.I.G도 한 시상식에 참석한 후 숙소로 향하던 중에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 이 비아지를 살해한 괴한이 총을 난사한 방식이 이제 투팍 사건하고 유사한 걸 두고서 이게 투팍의 사망에 대한 복수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어요. 아직까지. 이후에 이제 B.I.G 소속사 대표인 퍼프데디가 이 B.I.G의 죽음을 추모하는 노래를 발표했는데요. 모두 아시는 곡일 거예요.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 진짜. 이분이 퍼프데디예요. Goes out to everyone that has lost someone that they truly love. Come on, check it out. Seems like yesterday we used to rock the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So far from hanging on the block for dough. Notorious, they got to know that life ain't always what it seemed to be. Words can't express what you mean to me. Even though you're gone, we still a team. Through your family, I'll fulfill your dreams. In the future, can't wait to see if you open up the gates for me. Reminisce sometime, the night they took my friend. Try to black it out, but it plays again. When it's real, feeling's hard to conceal. Can't imagine all the pain I feel. Give anything to hear half your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Every move I make, every single day, every time I pray, I'll be missing you. 익숙한 노래죠? 너무 많이 들어본 노래네요. 네. 괴한들에게 살해당한 B.I.G를 그리워하는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80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됐어요. 네, 그리고 발매됐던 97년에는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11주 동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대박이다. 힙합에서 샘플링이라는 거는 이미 존재하는 어떤 곡, 그 곡에서 일부분을 뽑아내서 새롭게 가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힙합 음악의 아주 대표적인 방식이었거든요. 이거는 힙합에서 당연시된 일종의 하나의 행위였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 퍼프데디는 원작자인 스팅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 음악을 샘플링한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결국 앨범 발매 직전에 이 저작권 관련한 협상을 해서 이제 저작권을 스팅의 소유로 한 뒤에 이 곡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원래 샘플링은 굉장히 힙합에서 보편화된 그런 행위였거든요. 특별한 규제가 없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 힙합이 대중화되고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 샘플링을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차례 큰 폭풍이 힙합계를 휩쓸고자 한 자리에 힙합씬의 또 한 명의 괴물 래퍼가 등장합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음악 전문지인 롤링스톤에서 힙합의 제왕이라고까지 칭한 인물인데요. 누구요? 에미넴? 답이 나왔네요. 네, 바로 에미넴입니다. 네. 그 에미넴의 노래를 들은 적은 있는데 당연히 흑인이라 생각했는데 백인인 거를 알고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은 있어요. 에미넴도 처음 힙합에 발을 들였을 때 그 자체가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뭐 백인이 네가 힙합을 뭐 얼마나 알겠어? 어떻게 알아? 이게 진짜 힘들어 봤어? 뭐 그렇죠, 맞아요. 빈 껍데기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비판을 이제 자동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에미넴을 지지했던 인물이 바로 NWA를 만들었던 닥터 드레이였습니다. 이 에미넴이 이런 닥터 드레이의 지지를 받으면서 당시만 해도 흑인들만의 문화라고 여겨졌던 힙합 음악에서 가장 성공한 백인 아티스트로서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에미넴의 대표곡 한번 들어볼게요. 맞아, 뭐도 이거 아닌가? 이거. 아, 나 눈이 진짜 많이 들어.
에미넴이 남긴 기록은 사실 엄청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뮤지션 중에 이름을 올렸는데 2000년대 10년 동안에 미국에만 3,200만 장 이상 팔았고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는 2억 2천만. 2억이요? 네. 2억 2천만 이상. 2억 장 이상? 네.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이 있어요. 이제 에미넴이 백인 래퍼잖아요. 근데 백인 래퍼라는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힙합계에서 흔치 않은 디트로이트 빈민가 출신의 래퍼라는 거예요. 디트로이트. 이 흑인 뮤지션들 사이에서 백인 뮤지션들이 살아남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특히 힙합에서는. 하지만 흑인 래퍼들이 이 에미넴을 품어준 이유는 이제 닥터 드레의 말을 빌려볼게요. 피부색만 하얀 흑인이라는 거였습니다. Yeah. Yo, yo. Have you ever been hated or discriminated against? I have. I've been protested and demonstrated against. Picket signs for my wicked rhymes. Look at the times. Sick as the 빈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또 차별을 겪은 경험자로서 힙합이라는 음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에미넴이 미국 최고의 아티스트들만 오를 수 있다는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에 오르는데요. You ever love somebody so much you can barely breathe when you're with them? You meet and neither one of you even know it hit them. Got that warm fuzzy feeling, get them chills used to. 이 남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로 손꼽히는 전투가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벌어진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미국 남북 전쟁의 흐름을 바꿨던 가장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수세에 몰렸던 남부가 승부수를 던진 곳이에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에이, 그냥 한번 진격을 해보자. 북부가 받아주겠어요? 총력전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이 조그만 시골 게티스버그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남부가 무려 7만 5천, 그 당시 남부 7만 5천은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북부가 약 10만이 모여듭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누가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이제 북부가 승리를 하죠. 결국 연방이 승리했으니까. 여기에서 약 한 남과 북 합해서 5만여 명이 사상자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부의 피해가 굉장히 막대했죠. (4개월) 뒤에 여기에 와서 링컨이 전몰 장병들을 위해서 연설을 했던 게 게티스버그 연설이었던 것입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감동적인 연설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로 그 연설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국민을 위한 정부. 어디 들어봤어요.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 사실
이 연설은 단어로 얘기하면 책 300단위가 안 됩니다. 많아야 이 3분이에요. 와, 3분. 정말 짧은 연설이지만 도대체 왜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긴 거 안 좋아해요. 아, 그래서 링컨은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3분짜리 연설을 하기 쉽지 않은데. 오직하면 3분 요리가 나와요. 마의 3분. 사실 링컨이 주 연설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미국이 재밌는 부분인데 이 게티스버그 연설에 초대된 사람이 주 연설자가 전 하버드대 총장이었는데 이분이 무려 1시간 반, 어떤 사람은 2시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안 돼. 진짜 싫어. 안 돼. 지금 역사에서는 그 총장의 연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3분 링컨의 연설은 지금도 인구에 해자됩니다. 역시 그 이유가 짧게 뭔지 해야 아세요? 돼. 진짜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게티스버그 연설 전체에서 링컨은 단 한 번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용칭을 쓰질 않아요. 왜? 링컨에게는 국가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뭐예요? 가치, 자유와 평등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와, 멋있다. 이 연설에서 링컨은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국민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해야 될 가치에 대한 절대적인 자부심과 긍지를 되새긴 거예요. 연설문을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접하고 항상 뭐 그게 뭐 미국 역사상 가장 뭐 유명한 연설문이다 하고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면 훗날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부 연방을 흡수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뭐 The Confederate 누구누구, The Union 누구누구 이런 말을 남겨버리면은 또 통합시키는 다시 거에 도움이 통합하는 안 게 돼서. 더 어렵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군이란 말도 전혀 낱말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치열했던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에도 전쟁은 2년 더 지속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9개월 북군의 총공세로 말미암아 남부는 수도 리치몬드가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의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 문서에 서명하면서 4년여의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말미암아 약 400만 명의 노예가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북 전쟁이 종결하고 채 5일이 지났을 때 링컨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Mr. Lincoln has just stopped the drum.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으로서. 스트레스 풀려고. 영국을 보기 위해서 이 극장을 찾습니다. 거기서 암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Seek Semper Tyrannis! Mr. Lincoln! Mr. Lincoln has been shot! 링컨은 전쟁의 이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죠. 링컨 덕분에 자유를 얻게 된 흑인 노예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노예가 해방됐어요? 예. 그러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 주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유인. 그냥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죠. 미국 시민이 돼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완전 평등해지진 않았잖아요. 예, 이 당시
해방이 됐지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과연 평등을 누렸을까? 이 흑인 노예에 대한 뿌리 깊은 이 편견 차별은 계속 됐겠죠. 남부 지역에서는 해방된 흑인 노예들에게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극단적인 단체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KKK, 쿠클락스 클란. 한번 들어봤죠? 네. 목적이 뭐겠어요? 그냥 흑인들 차별하고 탄압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들에게 테러를 가해서 그들이 노예 상태나 다름이 없도록 만드는데 이 테러 조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KKK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흑인들에게 린칭을 가하고 폭행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게 만행을 자행하는데 당시에 이 KKK 사진을 한번 보시죠. 맞아. 한 번이라도 봤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흰 두건을 쓰고 이렇게 흰 옷을 입었을까요? 좀 시각적으로 좀 무시시하잖아요. 하얗잖아요. 예? 좀 무시시하잖아요. 하얗잖아요. 예? 하얗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백인. 백인이 예. 그렇죠. 자신들이 백인임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장을 입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남부의 백일 우원 단체들이 계속된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린치는 사회적으로도 남부에서는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린칭을 했어요. 보고 있네 그냥. 목매단 거예요?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지만 흑인들의 삶은 실질적으로 그 자유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선거권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남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유권자는 정치,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투표 전에 한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백인들과 흑인들에게 공평하게 문제가 주어졌을까요? 다른 문제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백인들에게는 비교적 쉬운 문제를 내고 흑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규현 씨. 예. 영어를 잘하시죠? 저 링컨이라고 하셨잖아요. 고양이 cat 스페링이 어떻게 되죠? CAT. 아, 그렇습니다. 야, 잘하네. 아유, 이 정도는 제가. 와.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프리덤, 자유. FREDOM. 오. 이 하나 빠지셨어요. 교수님. 그래도 통과된 거예요. 그래도 통과된 거예요. 이거 왜 통과해요? 백인이니까. 와, 이래도 통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컨대 소리 나는 그대로 프리덤 통과. 어머. 아, 진짜로? 만약에 흑인들이 이렇게 썼으면은 탈락이고요. 탈락. 그러니까 백인은 뭐 철자 틀려도 통과고 흑인은 대답할 수도 없는 어려운 질문을 내서. 그렇죠. 흑인들에게는 투표권을 주기 싫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은 투표를 좀 억압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서 투표를 등록할 때 본인의 이름이나 뭐 현주소라든지 이런 걸 다 써야 되는데 하나라도 글씨가 조금 다르거나 하면은 삭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지난번에 대선 했을 때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특히 남부 지방에 있는 뭐 조지아주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투표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뭐 10만 명 넘고 막 되게 많았거든요. 네. 와 아직까지도 그게 되네. 문맹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통과를 해야 돼요? 투표를 하려면 투표세를 내야 됩니다. 투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2달러. 물론 각 주마다 약간 다릅니다만은 2달러는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적어도 20불이에요. 이제 막 해방된 노예들에게 20불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없지. 그렇죠? 흑인들이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은 각종 보장 제도나 복지와 관련된 법을 통과시킬까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았던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흑인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남부주에서.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바로 흑백 인종 분리법. Separate but equal. 분리하되 평등하다. 이렇게 백인들은 men, ladies가 있는데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colored. 이런 상황에서 이 아르칸소 리틀락에서 차별의 절정을 찍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1957년 9월입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공수부대가 아르칸소에 있는 리틀락 센트럴 하이스쿨에 도착을 해요. 미국 남부는 같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분리해서 학교를 다녀요. 흑인들은 흑인 학교, 백인들은 백인 학교죠. 그런데 1954년 판례에서 이제 그게 불법이 된 거예요. 유명한 브라운 네. versus Board of Education. (1957년 9월에 9명의 흑인 학생들이 등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남부의 인종차별주의라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있을 수 없죠. 흑인들과 같이 공부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백인 단체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학생들. 그렇죠. 협박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더더욱이나 아르칸사 주지사가 주방위기를 보내가지고 9명의 입학한 흑인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이걸 접한 당시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특단의 방법을 찾은 게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최정예 부대를 1,000명이나 보내서 그 학생들을 보호하게 보낸 거예요. 너무 멋있다. In that city, under the leadership of demagogic extremists, disorderly mobs have deliberately prevented the carrying out of proper orders from a federal court. In accordance with that responsibility, I have today issued an executive order directing the use of troops under federal authority to aid in the execution of federal law at Little Rock, Arkansas. 정확히 1년 뒤에 이 학교 최초로
흑인 졸업생이 탄생합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특수부대까지 투입돼야 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사실 흑인 문권 운동을 촉발했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몽고머리 버스 보이콧 사건입니다. 네. 이 로사 박스라는 흑인 여자입니다. 너무 일이 끝나고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흑인 이 구역은 뒤에인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백인 구역은 널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니 가서 앉은 거예요. 운전수가 뒤로 가세요. 피곤하니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가세요. 안 가시네. 그래서 그대로 경찰서로 버스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버스를 타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버스를 탔을 때 인종 분리 제도에서는 흑인들이 맨 뒷좌석에서 앉아야 되고 앞에서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조인이 되면서 유명한 흑인 민권 운동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50 years ago, a great American in whose symbolic shadow we stand today signed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남북전쟁이 끝났잖아요. 정확히 100년 뒤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100년 동안 뭐예요? 변한 거 없어요. 100년을.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100년을 Dawn without morning, 아침이 없는 새벽. 100년 동안 사실상 흑인들이 아침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사실 21세기인 지금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뭐 흑인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혐오 범죄도 많았고, 그래서 뭐 스탑 AAPI 헤이트라는 그런 혐오 범죄 방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따르면은 작년 3월부터 1년 동안 거의 6,600건의 혐오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요. 오늘 제 강의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목적은 우리가 미국사 강의지만 우리를 돌아보자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인간은요, 종교든 인종이든 이데올로기든 자기하고 틀리면은 용납을 안 해요. 차별과 편견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흑인들도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 믿음 속에서 지켜냈잖아요. 그렇죠? 흑인 민권 운동을 보면은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 줄 아세요? We shall overcome someday. 언젠가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불의를
자행하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막고 투쟁하고 연대하고 믿음을 갖는 우리가 훨씬 중요해요.